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 부산은 이제, 뭐, 바람도 잦아들었고, 비도 안 옵니다. 아까 아마, 한, 오후 점심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바람하고 비가 잦아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서울 근처에 가 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침수라든가 뭐 이런 피해는 많이 있는데, 인명피해는 이제 아까 아마 한 서너 시 정도까지는 인명피해도 없다고 하던데, 뭐 대구였죠. 한 명 사망하고 한 명 실종.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왜 굳이 꾸역꾸역 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뭐 사고를 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애도를 하거나 솔직히 안타까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갑자기 뭐 저기 뭐 폭우가 내렸다거나 뭐 갑자기 강풍이 불었다거나 하면 그 뭐 진짜 불가항력적이긴 한데, 뭐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태풍이 지금 거의 지금 한 2주가 2주 이상 지금 뭐 오네 만에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기 꾸역꾸역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 진짜 목숨하고 맞바꿀 만큼 그렇게 급박한 일들이 있나? 아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 저기 이제 뭐 계속 잼버리하고 뭐 이 관련 이제 그 얘기들,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 제목에서도 이제 제가 적었듯이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윤통의 기획하에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확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실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저기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되었다는 거죠. 기획되었다는 거.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보니까 그래, 저기 뭡니까. 사드 보복 6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 완전 허용, 이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2017년 사드 보복한다고 저기 단체 관광 완전히 금지했죠. 그런데 이제 2017년 3월이니까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던 딱 그 시점이잖아요. 문재인이가 어, 집권하기 2달 전,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은 5년 내도록 시진핑이 똥구녕 쪽쪽 빨아다니면서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우리는 언덕입니다. 그렇게 시진핑이 앞과 뒤를 갖다가 쪽쪽 빨아줬죠. 그런데 얻은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제 윤통이 들어서고 또 얼마 전에 박민식 장관이 야 이 좁쌀 새끼들아 하면서 막 했더니 태도가 확 바뀌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저기 찐빠나 이 개딸려는 이 18년들 이런 놈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억지로 또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걔들이 그냥 막 열등감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세요. 박민식이 이제 이 좁쌀 새끼들아 하면서 막
저기 SNS에다가 막 쪼잔한 새끼들 간장종지 씨발놈들 하면서 해줬더니 중국에서 그게 아니고 이 내부 수리 중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 정부 문재인 같은 그런 머저리 새끼였으면, 머저리 새끼처럼 그냥 쭉쭉 빨아주는 놈이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어디 몰래 또 가가지고 저기 그 대국의 그 수령님께서 뭐 화가 나셨는데 화 좀 푸시고 뭐 저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뭐 갖다 바치고 뭐 했겠죠. 빨갱이들 하는 짓이 딱 그런 거니까. 그래 놓고서 또 대접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원칙을 가지고 강단 있게 야, 이 쪼잔한 새끼들아, 니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 변댕이 소갈딱지 같은 새끼보다도 못한 새끼들 막 하니까 바로 그냥 꼬랑지 내리잖아요. 이게 바로 윤통이에요, 윤통.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신이라고, 전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보다는 좀 일찍, 지금 딱 2주 남았는데, 공수시효가. 저는 그러니까 뭐, 한 열흘쯤 정도 지났어. 그러니까 뭐 저는 처음에는 그랬죠. 뭐 한 2, 3일 전 얘기를 했는데, 뭐 그보다는 좀 많이 빠르게 2주를 남겨놓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유우파에서는 좋다고 이제 막 눈은 나나 뭐 잔치국수를 먹네 만에. 근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뭐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 저 누굽니까 뭐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검찰도 참 고민이 많이 한 것 같다 하면서. 근데 고민 안 했다니까. 이거는 매뉴얼이 정해진 대로 그냥 검찰은 실행을 할 뿐이에요. 한동훈이가 그랬듯이 지금 이 윤사단, 특히 윤사단은 이 빨갱이들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고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빨갱이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매뉴얼대로 실행을 할 뿐이에요. 고민을 해가지고 막 할까 말까가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기소 안 하나? 지금도 보세요. 아직도 그래. 어떻게 이재명이를 아직 구속도 못 시키고. 거의 끝까지 봤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뭐, 양아치 새끼보다 못한 그냥 시정잡배 양아치보다 못한 그 쓰레기긴 하지만 지금의 이 우리나라 힘의 균형을 보세요. 사법부, 언론, 국회. 그 상황에서 뭐 증거 한두 개 있다고 함부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해가지고 막 했다가는 사달난다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이승만이 같은 경우도 아니 솔직히 충분히 구속할 사유잖아요. 근데 구속 안 하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올가맨 다음에 도저히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지경으로 몰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저기 뭐 백현동 관련해서 소환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 며칠 전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뭉개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지가 직접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강선으로 시켜가지고 야비한 짓이죠. 야비한 짓. 야비하고 쫄보고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소위 뭐 자기 스스로는 뭐 대국인이 뭐니 하는 그 저 떼놈들 하는 거 중국놈 하는 짓거리하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짓거리,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때로는 뭐 힘 세다고 덩치 크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슬쩍 문신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위협적인 풍경을 연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군림하면서 그런데 보세요. 실상은 어떤지 실상은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죠. 밴댕이 소갈딱지. 저 떼놈이나 요 민주당이나 요 빨갱이나 이재명이나 하는 짓들이 똑같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초록은 동색이라고 유유상종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패턴을 보면 된다고요. 말하는 패턴, 행동하는 패턴. 아까 보셨듯이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가 그냥 앞뒤 없이 막 물고 빨고 막 핥아주니까 개취급을 하잖아. 그런데 강단 있게 이 쫌팽이 새끼들 너희들이 대국이냐 이 새끼들 막 쏘아붙이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 그 이재명이는 요 빨갱이 새끼들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뭐 그때로는 막 이 거대 의식을 가지고 막 뭐 그런 것처럼 했는데 꼭 하는 짓거리 보면 동네 양아치 새끼보다 못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잖아요. 뭐 얘기가 또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조민이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 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할 거라고. 그대로 되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되는 이유가 뭐다? 제가 뭐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윤통이 어떤 스타일의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과 다르게 제가 거의 유일하게 윤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상 맞추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또 바로 조국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뭐 차라리 그 남영동에 데려가서 나를 고문해라. 아유 머저리 새끼. 그러니까 남영동이 이 얘기가 뭡니까? 이제 남영동이라면 저기 전두환 시절에 저기 뭡니까? 여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고문하고 했던 이제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윤통이 이제 그 전두환과 똑같은 독재자 이걸 이미지를 한번 심어줘 보겠다고 지 나름대로 지 딴에는 할 수 있는 최대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이게. 그런데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지 딸은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걸 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겠다고 검찰이 그 기소를 한 거고 그거하고 뭐 나를 고문하나? 뭘 고문은 무슨 고문이야? 윤통이 뭐 씨발 빨갱이 새끼들 언제 뭐 빨갱이 새끼들한테 뭐 대낮놓고 뭐라고 뭐 욕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물론 철저하게 개무시를 하긴 했지.
그 이걸 또 이제 올리니까 또 바로 또 저 최강욱이 그 새끼는 또 링크 걸어가지고 뭐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아휴 참 애잔하다 참.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면 단장이라고 하잖아요. 단장 예전에 뭡니까 그 서른도의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이런. 아휴 하지마 새끼들. 그러니까 이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다 이제 원칙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뭐 윤통이 우연찮게 대통령이 되고 우연찮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다? 윤통, 김건희, 한동훈, 그 다음에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 내각.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지금의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얘들은 더 또 정신줄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무리수를 던지게 되죠. 그럼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 한동훈이는 또 이제 뭐야 그 요소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 가지고 메롱메롱 이 빨갱이들 약을 잔뜩 올리는 거죠. 그러면 또 더 헛발질하고 한동훈이가 또 조롱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의 그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특성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언젠가 한번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제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에 맞지 않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지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윤통이라고. 왜냐? 아니 모든 국민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뭐 결과를 빨리 내라고 하는데도 그거 아무 관심 없잖아요.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건 뭐 저 빨갱이 새끼들이 아니면 그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물고 싶고 뜯든 뭐 김건희 자기 마누라를 뭐 저 장녀다 걸레다 그렇게 뭐 욕을 하고 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일상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민족성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성격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더 대단하고 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내린 이순신 플러스 박정희가 맞다니까요. 기다려 이 새끼야. 너도 뒤질 거야 이 새끼야. 그럼 결국에는 아들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좀 겸손하게 반성을 조용히 좀 있으라고. 특히 조민이하고 이 애들한테는. 얘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설치되면 마지막 남아있는 동정심마저도 사라져가지고 애까지도 저기 아들까지도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새끼들이죠. 검찰이 지금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 뜯어보면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또 이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겸손 모드로 들어가면 아들은 안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난리 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최강욱이는 또 뭐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다 씨바줘 또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언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하나 남은 지 아들도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윤통 스타일을 지금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읽지를. 그냥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 때놈들처럼. 근데 점점 자기들이 원하는 것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해.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이재명 당당히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 최대의 카르텔이 뭐 검찰 카르텔이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이게 문맥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들 뭐 맨날 뭐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니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말고가 어디서 씨발 저 1년 내도록 씨발 그 한 30한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씨발 지지율이 떨어지고 말고가 있냐고. 야 이 찌바 새끼들아. 그렇게 그렇지 않냐? 아니 니들도 씨발 1년 내도록 지금 지지율 봐왔잖아. 그 작년에 그 뭐야 바이든 뭐 날리면 그땐가 그 20 한 3, 4%까지 제대로 떨어지고 나서 뭐 씨발 그래 좀 오르고 그래가지고 뭐 30% 그래가지고 한 또 한 뭐 일부에서는 한 40 정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갤럽 기준으로 보면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가 그냥 계속 1년 내도록 지금 그거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씨발 지지율이 떨어지고 말고가 있냐고. 지금도 뭐 몇 달째 지금 계속 그 한 35에서 36, 37 왔다 갔다 하고 있구만. 뭐 씨발 떨어지는 게 있다고. 아니 막말로 그래 지금 뭐 갑자기 그또 30, 한 5%, 6% 하다가 막 7, 8% 들어가 20%대로 떨어졌으면 그 떨어지는 시점에 만약에 이런 소환을 한다는 어떤 통보가 온다면 그때는 그래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만회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씨발 지금 갤럽 기준으로 지금 몇 달째 지금 씨발 35%에서 한 1, 2%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뭘 씨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소환을 한다고 지랄을 해. 병신 새끼들아. 확실히 이거 이제 완연한 이제 가을 날씨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아주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았던 거예요. 월요일인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바로 딱 느낌이 가을 하늘 같은 느낌이더라. 뭐 또 얘기가 산으로 가네. 아이씨 죄송합니다.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년 18년들아. 이거 욕 아니다. 김원경이 그 시학년이 18년이라고 했다. 18년. 그리고 그래 강선우 이 시학년이 이제 그 뭐
발표하면서 또 저기 뭐야 송경호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또 쭉 금명을 했죠. 그러니까 뭐 또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저 이유 뻔하죠. 저렇게 안 하고 개딸들 보고 가서 공격하라고 지금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그 얘들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가 진짜 대통령이 되었으면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꼴을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게 100%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색한 골목에서 시체가 발견될 거예요. 또 여자는 또 못생기면 시체로 발견. 일문이 좀 이렇게 반반했던 거는 실종. 제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욕은 하고 막 했습니다만은 제 말 중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이재명이도 그렇고 우리 윤통도 그렇고 제가 본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지금 본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도 그렇고 우리 윤통도 그렇고 조금만 본질을 파악하고 나면 전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까라는 게 예측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아니 눈에 선하잖아요. 아 이재명이가 하는 짓을 보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이나 요 빨갱이 새끼들이 하는 짓이 전혀 어색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얘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때까지도 그랬듯이 뭐 겉으로는 막 좀 자기가 센 양.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번에도 뭐 17일날 또 들어가면서 또 뭐 A4지에도 또 이 새끼들 항상 그렇듯이 뭐 적어 와가지고 또 기자들 앞에서 읽겠죠.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가서는 또 한마디도 안 하고 검찰이 뭐 제시하거나 뭐 물어보면 또 그 저기 답변서를 대신하겠다고 가름하겠다고. 그리고 또 나와서는 또 뭐 또 뭐 검찰이 증거 가진 것도 없이 뭐 없더라 또 허세 부리겠죠. 그럼 또 개딸년 놈들 찐빠 새끼들 또 몰려가가지고 봐라 봐라 하면서 증거도 없이 말이야. 뭐 그럼 또 개소리를 쳐 씹으리겠죠. 저들끼리 또 그냥 딸딸이 치고 또 있으면서 딸딸이 치면서. 그 내가 얘기했잖아 새끼야. 추석 때 어차피 너희들 그 뭐 부모만으로 가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 씨발 그래 뭐 이재명 지지 안 하면 뭐 죽이 살리니 하는 그 따위 필륜 짓이나 하는 새끼들 아니냐. 의왕구 지속할 저기 준비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그나마 씨발 그래 9월 말이니까 뭐 덥지는 않겠다 씨발놈들아. 그나마 다행이네 이 새끼들아. 그리고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죠. 배소연이라고 했습니까? 징역 10개월. 그러니까 법원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갖다가 인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김혜경이도 뭐 조만간에 기소가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윤통 건드리면 다 진짜 밀문지화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뭐 지금까지가 뭐 밀문지화라고 하는데 씨발한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지. 밀문지화는
아니 뭐 씹어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온갖 뭐 나대면서 윤통 물고 씹고 뜯고 하는 그게 무슨 멸문지화냐 이 병신들아. 웃기지도 않는 새끼들. 멸문지화라는 말 뜻 몰라 이 새끼들아. 하기사 씨발 그거 그 말 뜻을 제대로 알 것 같으면 뭐 찌빠 같은 그런 짓거리는 안 하고 있겠죠. 한심한 새끼들. 이거는 그 수많은 범죄 혐의들 중에서 한 건에 대한 것만 나온 거잖아요. 아직 할 거 많잖아요. 뭐 초밥 사 먹은 것도 있고, 뭐 샌드위치 사 먹은 것도 있고. 그냥 뭐 그냥 이재명이든 얘 빨갱이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고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면 이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이 새끼들아. 야, 찌빠시가 내가 또 말할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윤통의 기획하에서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 새끼들아. 거기다가 김건희도 있지. 한동훈이도 있지. 뭐 대통령실도 있지. 검찰도 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똑똑한 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 판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처럼 씨발 그 뭐야 쪽수만 믿고 씨발 완장진이라는 너 같은 놈들이 이길 수 있을 거 아냐고 이 새끼들아. 그래서 내가 뭐라디 작년부터 계속 그랬잖아. 작전 좀 바꾸라고 좀 너 혹시 당원이나 진짜 있으면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내 방송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내가 1년을 넘게 지금 얘기 안 하잖아. 아니 멍청한 새끼들아. 그때 내 말을 듣고 좀 작전을 좀 바꾸고 했으면 윤통도 한동훈이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이 병신 새끼들이 아유 씨발 근데 어쩌겠냐 이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또 뭐냐면 잼버리 관련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잼버리 참사 전 정부 탓 후한무치 윤 사과해야. 보시면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 대회의 진정한 유종의 의미는 세계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하는 역대급 준비부실과 후한무치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에게 설거지시키는 책임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손해하는 모습이 지도하다며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 만들 국리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송기현 수석 부대표도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리고 전북 정읍 고창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은 민주당은 1년 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열악한 준비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자신만만했다며 이번 잼버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예긴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염치가 없다며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자랑하고 있다.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종전도 나와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저런 자뻑은 할 수 없다. 정신성리로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꼬았다. 그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진짜 선선하게 좋네. 그래 보세요.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크게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예를 들어서 얘들이 지금 말하듯이 달라는 대로 돈 다 줘가지고 그 막판에 뭐 한 두어 달 남겨놓고 정부가 또 나서가지고 안 돼 있는 거 후다닥 후다닥 뭐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그런 식으로 임경원으로 해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만약에 진행이 됐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대회 끝나고 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묻지. 그럼 또 당연히 이제 또 그거는 또 자기들 덕이라고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봐라. 너희는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지자체에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간섭을 안 하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존나게 지랄했겠지.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본질이잖아요, 그게. 한심한 새끼들. 이렇게 어리석은 새끼들이 특히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운영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윤통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게 참 천운이죠, 천운. 그러니까 진짜 윤통 때문이라니까, 윤통. 모든 게.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년 18년들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시장년들아. 잼버리 예고된 악몽이었다. 수년 전 내부 보고서 폭염, 태풍 이미 경고. 여기 보시면 2018년 보고서에는 8월 행사가 36도 폭염과 태풍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5년 뒤인 2023년까지 행사장에 울창한 녹색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막상 지난주 참가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와 같은 녹지는 없었고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2016년 전북도 요청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23년 8월 1일부터 12일 세계 잼버리 기간 한반도의 폭염이 가장 심하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행사의 한 관계자는 WP에 보고서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더위 대책의 필요성을 경고받았고 그늘막 설치와 나무 식재 계획도 있었지만 우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난관리 전문가인 김동훈 씨는 한국 정부는 2018년 폭염을 자연재해한 유형으로 공식 지정했으나 당국은 대비 차원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당국이 여전히 폭염을 충분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 2018년 잼버리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는 행사 유치 과정을 소개하면서 새만금은 더는 물에 잠긴 곳이 아니고 산, 들, 초원이 있는 광활한 대지에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통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뭐 국비가 뭐고 어쨌든 막 나서가지고 지원해줘가지고 무사히 끝날 수 있게 해줬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지, 씨부랄. 아니 근데 아까 또 저 TV조선 그 뉴스에서 나오더만요. 아니 올해만 씨발 추경을 3번이나 해줬다며 150억인가를 가져갔다며 씨발. 진짜 내가 기가 차서. 그러니까 이제 윤통은 그냥 아이고 이 새끼들 그래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할지 아니까 그냥 씨발 그래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준 거예요 그냥. 씨발 저는 처음에 그래 안 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 뭐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제대로 한번 털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 매립지도 갯벌매워 1846억 쓰고도 진흙탕이야, 영장. 그래 보시면
매립공사는 2020년 1월 착공해 지난해 12월에야 마무리됐다. 부실 시공 논란을 빚은 샤워장 등 야영지 시설을 올해 3월에야 짓기 시작한 것도 부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부지가 농업용지인 탓에 평지로 조성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다.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 나무를 심을 수 없었고 물을 억지로 퍼낼 간이펌프를 조달하는 데만 2억 5천만 원을 들었다. 부지 매립을 담당한 한국농건축공사청은 매립 착수 당시엔 침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못하기는 뭘 못합니까? 땅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메우지 않은 이상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부지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도 간이펌프를 설치해 침수 문제는 상당히 해결했다고 본다. 정부와 전북도가 성공적인 행성 개최보다 개발을 우선시한 정황은 여러 회의록에서 드러난다. 2012년 12월 6일 제19차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잼버리 부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중에 공공매립을 말씀하셨는데 속도가 나지 않아서 고심했다며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 다음에 관광 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세요. 야, 이게 뭐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용도 막 3단계, 4단계, 5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해쳐먹는 거랑 뭐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그냥 그때그때 그냥 지들 피난 대로 돈을 어떻게 하면 끌어 쓸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매달려서 이제 이 짓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용지 변경은 농지 관리기금을 타내기 위한 위장이었던 셈이다. 당시 김대중 도의원은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수건 사업인 공항이나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보세요.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잼버리 유치의 목적에 대해 새만금을 좀 더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세요. 다 까발려지잖아. 근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정부가 어떻게든 이전 저기 뭐 그 새가슴 대통령들처럼 일단 어쨌든 욕 안 먹고 그냥 일단 치우기라도 하자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써가지고 어찌저찌 그냥 큰 무리 없이 큰 사고 없이 큰 뒷말 없이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절대 이거 저기 책임 못 물어요. 아니 언론에서 이렇게 뜯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윤통 뭐 어떻게든 그 흠집 내려고 희한하게 돼 있는 새끼들인데 문제가 이렇게 뭐 까발려지니까 언론도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큰 무리 없이 만약에 행사가 치러졌다, 뒷말 안 나오고 언론도 그 뭐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끝나더라도 윤통이 이거 조져야 되는데 조질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김나희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홍보국장은 새만금 매립 명분을 얻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특히 농업용지가 아닌 걸 알면서도 1846억 원의 농지관리 기금을 내준 것은 그 자체로 배임이다. 보세요. 새만금 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덕 신공항도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행사 유치하는 거야 당연히 그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이것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 가덕 공항만큼은 이꼴이 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저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 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보세요. 행사 8개월 앞두고 매립공사 종료됐다.
농지 가리기금 쓰려고 농업용지로 조성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부지를 매립했다. 그 이게 지도를 보면 무슨 매립지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매립지는 매립한 지가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합니까? 저 땅이 고착화라고 해야 되나? 평탄화가 완전히 다 돼가지고 여기에는 나무도 심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보세요. 그래 이왕 하기로 했으면 여기다 하지 말고 기존에 매립돼 있는 요번 이 넓은 중에 한 군데 골라가지고 나무 심고 했으면 그렇게 5년 6년을 준비했으면 착실하게 엄청나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군산공항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 근데 뭘 씨발 여기다가 요 근처에다가 또 신공항을 만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김해공항하고 가덕신공항 짓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케이스 아닙니까? 보세요. 아니 군산공항이 있으면 군산공항 씨발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매립지도 넓네. 그럼 군산공항을 좀 확장시키면 되지. 씨발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매립지는 씨발 이렇게 넓게 돼 있고 종국에는 요 전체를 다 매립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돈 그렇게 더 안 쓰고도 이번에 잼버리도 요 기존에 지금 매립한 지 10년 이상 된 곳에다가 나무 심고 해가지고 야영장 만들고 해가지고 충분히 저렴하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래 신공항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있던 군산공항을 활용해서 좀 더 넓히고 하면 김해공항을 좀 넓힌다고 했듯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했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래 7년 후에 부산 엑스포 따져놓고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김해공항 있으니까 김해공항 조금 확장해가지고 공사하고 그냥 부산에다가 계획대로 그냥 부지 만들어가지고 행사 치르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어쨌든 구조가 똑같잖아.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한 거 새만금에 잼버리 유치하면서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한 거 그래가지고 이 씨발놈들이 이거 잼버리 유치해가지고 해놓고 기껏 10조를 넘게 씨발 닦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쓸 거고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겠어요. 그럼 부산도 마찬가지 아니야. 엑스포 한답시고 가덕 신공항 만든답시고 제가 장담할게요. 신공항 딱 입구를 할 거예요. 2030년까지 못 만든다니까. 아니 지금 이런 매립지에 평탄화 작업이 다 돼 있는 이런 허벌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한 4, 5년 만에. 근데 막 가덕 신공항을 지으려면 깎아내야 되고 매립해야 되고 그걸 씨발 5, 6년 만에 어떻게 다 하냐고. 오늘처럼 한 번씩 씨발 여름에 한 서너 개씩 막 태풍이 막 와가지고 쓸고 지나가고 할 건데 되겠냐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근본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정말 자치할 역량이 있고 한 게 아니고 지방 토 세력들하고 요 지방 권력질 진새끼들 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정부 예산 따먹기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기서 정확하게 다 드러나잖아. 단지 정도가 좀 심하나 덜하나의 차이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 지도만 딱 봐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 유치만 하면 돼. 김해공항 좀 확장하면 돼. 굳이 공항이 비좁으면 위치도 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구석탱이에 있는 가덕도에다가 공항을 짓겠다고. 지금 이 지도만 봐도 2030 엑스포하고 가덕 신공항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냥 씨발 그래 군산공항 좀 확장했으면 됐을 거고 다 허업을 팔잖아 봐 씨발 여기 매립지니까. 근데 왜 안 했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 씨발 정부 예산 따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수천억 수조 원을 씨발 정부 예산을 따내가지고 지방 토호들 씨발 배불리는데 쓰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씨 흥청망청 쓰대고. 그런데 야이 찌빠 새끼들아, 야이 개 딸년 씨발년들아, 어? 이런 걸 보면서도 지지를 하고 싶냐? 어? 이 새끼들 잘했다고 편들어주고 싶냐고. 야, 쓰레기 새끼들아. 그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기 위해서 씨발 년놈들아 윤통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 하기사 씨발 이런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씨발 쓰레 같은 것들. 지도만 봐도 딱 답 나오잖아요. 지도만 봐도. 그 이 넓은 땅을 놔두고 여기를 또 왜 씨발 갑작스럽게 매립을 하냐고. 이 땅이 이렇게 넓은 데가 많은데. 그래 이런 데다가 했으면 보세요. 예산 씨발 그래 한 2, 300억 정도면 진짜 일본에서 쓸 때는 한 390억 정도면 떡을 치고도 남았지. 배수 뭐 시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무만 열심히 심어가지고. 아니 지금 부산에 살지 않는 분은 모를 텐데 저기 양정에 그냥 양정은 아니지. 그 서면하고 그쪽 부전하고 그쪽 이전에 하얄라야 부대 있었던 미군 부대 거기가 지금 시민공으로 조성된 지 지금 딱 10년 됐거든요. 올해가 딱 10년인가? 아니구나. 내 공사는 10년이 넘었는데 개장은 2014년에 했으니까 이제 9년째거든요. 근데 거기 처음에 나무 심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그때 제가 그쪽에 양정에 있었으니까 한 5, 6년 이상 지나면은 나무도 좀 더 울창해지고 괜찮겠네. 지금 시민공원 한번 가보세요. 그 아주 좋아요. 나무도 상당히 울창하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요 기존의 메리지에다가 식재하고 해가지고 했으면 진짜 훌륭한 야영지를 만들어가지고 저렴하게 정말 성공적으로 대회를 유치해 끝낼 수 있지. 보세요. 그럼 군산공항 좀 확장시키고 뭐 아니면 군산공항 바로 요 밑이나 아니면 그 뭐 요 강 건너서 매립지대에 있는 요쪽에다가 했으면 군산공항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코앞이니까 비용 절감에 울창한 숲 만들 수 있어.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공항 그 확장하고 지금 도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뚫렸어요. 화명동 쪽으로도 지금 도로가 놓였고 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 김해공항을 좀 더 확장하고 기존에 누굽니까 그 박근혜가 하려고 했듯이 그리고 더 필요하면 그 도로를 좀 더 나오면 돼.
그쪽에서 부산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를 지금도 만약에 조금 좀 더 저기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덕도에다가 씨발 그 문제다가 타산도 별로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그 신공항을 왜 짓냐고 씨발알. 에이씨 또 얘기만 지르게 했네 씨발알. 그래 보세요. 한일 잼블이 예산 비교해보니 일본 한국보다 덜 쓰고도 만족도 높았다. 규모는 뭐 인원은 한 20% 넘게 덜 왔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예산 보세요. 3분의 1. 정부 지원금은 그런데 보세요. 정부 지원금이 씨발 여기는 50억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면 400억에 50억이면 8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100억 중에서 700억을 거의 70%를 그 일본은 정부 지원금 비율이 8분의 1이니까 한 13%, 12%, 13%인데 우리는 지금 정부 지원금 비율이 70%란 거 아닙니까? 70%. 그 시설 비용도 보세요. 일본은 80억인데 우리는 450억이야. 그래도 일본이 5분의 1밖에 안 썼잖아요. 운영임금비도 보세요. 100억 썼는데 우리는 330억을 썼어. 홍보비도 일본은 9억 썼는데 우리는 45억 썼어. 참 진짜 기가 잘 놀았어. 기가 잘 놀아. 이래놓고도 윤통보고 책임지래. 윤통보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니 뭐 예산 집행을 뭐 2022년, 2024년도에 다 했다고 하면서 아니 예산 집행한 거 씨발 그게 그래 윤통 시절에 예산 집행한 거하고 그걸 왜 윤통이 책임져야 되는데 씨발놈들아. 예산은 어차피 저기 문재인이 그 쓰레기 새끼 때 다 씨발 아까 봤잖아요. 다 배정해가지고 다 저기 내려다 줬는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잼브리 책임론의 전북도 이어 여가부도 도마 현장 방문도 구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시면 전임 여가부 장관 중에서 새만금 현장을 찾은 사람은 정영애 장관뿐이다. 그는 2021년 5월 13일 잼브리 현장 방문을 했고 이 밖에도 같은 해 6월과 11월 두 차례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새만금 잼브리 유치 일정이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여가부 장관들이 공식 일정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은 건 두 번뿐인 셈이다. 이정옥, 진선미 장관이 소화한 잼브리 일정은 없었으며 정현백 전 장관은 2023년 세계 잼브리 유치 일정을 위한 제41차 세계 스카우트 총회 참석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아제르바이잔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아울러 전정권 장관을 비롯해 잼브리 준비를 이유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가부 공무원 14명 중 현재 부천의 세계 잼브리 지원단에 속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보세요. 진선미하고 인연도 탈탈 틀릴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꼴팽이하고 빨갱이 카르텔이 비리라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까발리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대회가 문제없이 흘러갔다면 이거 까발리는 언론 없었을 거라니까. 뭐야? 그런데 잼버리가 지금 깽판이라고 하면 되고 잼버리가 완전히 이제 그 죽쓰고 온갖 말들이 준비 뭐 했냐고 하면서 막 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야 씨발 문재인이 저 새끼가 저기 유치해가지고 준비했던 거다 이 씨발 한마디 딱 던진 것 때문에 빨갱이들이 발끈해가지고 에이씨 또 남 다시냐 이 씨발 저발 하면서 국힘하고 막 또 쥐어뜯고 싸우니까 언론이 나서잖아요. 그럼 뭔데 씨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씨발 이런 거 다 까발려지는 거 아니야.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라고 씨발 그러니까 기획한 거라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씨발 그 빨갱이 새끼들이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니 윤통을 물고 싣고 뜯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이렇게 씨발 저 사건이 흘러갈 건데 그래야 이 빨갱이 새끼들이 전라북도하고 이거 저기 조질 수 있는 이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건데 아니 씨발 뭐
오늘 지난다 생기고 막 온갖 문제점이 막 우후죽순 막 터져 나오는데도 아니 그냥 빨리 차라리 저 끝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이 씨발 뭐 새가슴 같은 소리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가만보니까 아 씨발람들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원래 하던 방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던 방식대로 해야지. 그 발끈하게 물고 쉽게 뜯게 이 빨갱이들의 그 본성을 갖다가 자극할 수 있게 대통령실에서 야 씨발놈아 너희들 문재인이가 씨발놈한테 유치해가지고 준비 다 했잖아 개새끼야. 너희 책임이 너희 책임 씨발놈들아. 한마디 던진 거라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면 그렇게 평생 살아라 이 새끼들아. 찌바 새끼들아. 김현숙 경질의 선 긋는 여권 잼버리 준비 전북도가 주도.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아니 그래 저도 어제 이 기사가 나길래 속으로 아니 여가부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경질을 하면 안 되지 씨발. 아 경질하면 또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또 어쨌든 없애기 전까지 또 장관을 앉혀야 되는데 그런 낭비를 왜 하지? 이 새끼들이 뭐지? 했죠. 그래 처음에는 이 당에 진짜 아직도 눈치 없는 이 병신 새끼가 있나 싶었는데 나오잖아요. 사실과 다르다고. 그 언론이 이때까지 저거 뭐 그냥 내피셜을 놓아가지고 그냥 계속 기사를 썼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 새끼들이 언론이고 뭐지고 할 거 없이 지금 얘들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맞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씨발 얘기하면 다 맞잖아. 뭐 다 맞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씨발 다 맞았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언론이란 것들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저거 내피셜로 그냥 계속 쓰레기는 거예요. 쓰레기는 거. 윤통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는 씨발 그래 한번 까보려고. 윤호태공은 특히 지난해 전라북도 측으로부터 잼버리 예산 6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고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주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다 넘겨주고 도왔는데 문제가 터지니 중앙정부고 뒤집어 쓰라고 하면 지방자치는 왜 하는 것인가? 보세요. 제가 했던 말 하잖아. 물론 표현 방식이 다르긴 하죠. 저는 씨발 그냥 막 크게 준비 안 하고 막 씨부리니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온갖 권한을 다 넘겨달라 요구하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가 심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됐다. 보세요.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지방자치제를 진짜 해야 돼. 이걸 지금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근원적으로 지방자치 자체를 아예 안 한다. 30년 전으로 되돌린다. 그거는 솔직히 어쨌든 불가능에 가깝죠. 보셨듯이 지방 토호 세력들하고의 어떤 이 유착관계. 그런데 그 윤통 스타일들을 보면 어차피 지금 이 새만금 때문에 이 빨갱이들 전라도 토호 세력들하고 이 지방 정부 간의 유착관계는 지금 낱낱이 밝혀질 거고. 그러면 이거를 빌미로 지방자치 안 해? 그래도 좀 힘들 텐데. 그거는 좀 불가능이. 그걸 밝혀내서 막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윤통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방자치제를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니 진짜 만약에 아주 획기적인 방식으로 막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지금 하는 전혀 다른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방자치제를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하는 방법으로 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있다.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도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 국민적 의혹도 없을 거고, 그럼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힘들었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지금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윤통이 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 야이 찌빠새끼들, 이 얘기 지금 이해 안 되지? 아직도 윤무식이 탄핵, 씨. 조금만 생각해봐라, 병신아. 탄핵이 될 것 같냐, 이 새끼야? 아유, 한심한 새끼들아. 이 불쌍한 새끼들. 그래, 씨발, 일 받으니까, 에이, 개새끼, 싫어요, 누르고 또 저기 어디야? 그제 제가, 김용민입니까? 그 뚱보 새끼, 그거. 목사라는 새끼. 그 욕쟁이. 그 새끼가 하는 방송, 지금은 뭐, 족바가 시대인가? 그러면, 씨발, 저기 이상한 기집애 하나 하고, 개딸 하나 하고, 또 뭐 이상한 새끼 하나 하고, 셋이서 방송을 진행하던데, 제가 그걸 왜 보게 됐냐면은, 쇼츠가 떴는데, 그러니까, 이 윤통을,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누가 앉히게 했는지 해가지고 뭐 쇼츠가 올라와 있길래 뭔 소리 하나 싶어서 잠깐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로는 김정숙이가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물어봤대요. 김정숙이한테 누가 증거를 했냐. 그러니까 물론 사실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김종민이 말로는 손혜원이가 그래 김정숙한테 물어봤더니 김정숙이가 손혜원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우리가 저기 검찰총장으로 증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천해가지고 자가 증거, 자가 임명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방송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었는데 아예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윤통을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힐 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파격적인 이 임명이라고 해가지고 5개 선거를 뛰어넘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또 바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니까 내부에서 분명히 반대는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지금처럼 사태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도력이 날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너무 이거 저기 파격적이고 하니까 이 좀 말도 많이 나오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좀 했다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00%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김용민이 말, 손혜원이가 물어봐가지고 김정숙이 했다는 말 흐름을 보면 결국엔 뭡니까? 윤통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또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작된 태블릿 조작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얘기 나오듯이 무리하게 다스렸잖아. 왜냐? 윤통은 딱 얘들 스타일을 아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윤통한테 다 쏘은 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한테 쏘갔다고. 근데 쏘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제가 말하는 의미하고 김용민이가 말하는, 아니 이제 빨갱이들이 말하는 쏘 같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윤통이 쟤들을 쏘겠다는 거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한번 개혁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쏘겠던 거고, 쟤들은 저 무식한 것한테 쏘아가지고 정권을 뺏겠다, 빨리 탄핵해야 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이기지. 윤통을 이길 수가 있나.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대로 지금 다 흘러가잖아요.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안 됐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뒤집으면, 그래,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없도록 관심 안 썼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지난 1년 3개월 동안 뭐 했냐. 걔들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든, 아니 좀 지원 좀 해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장관들도 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뭐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아니 1년 3개월이면 솔직히 1년 3개월 동안 제대로만 막 좀 박미를 붙이면 이 잼버리 정도의 저 뭡니까 그 행사는 충분히 뭐 크게 문제없이 치러낼 수 있는 역량은 돼요. 왜냐? 온열 질환자 안 생기고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솔직히. 그럼 뭐 어떤 행사든 에어컨 잘 나오게 하고 막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봤잖아요. 60억으로 씨발 그래 막 뭐 거의 뭐 정상화가 됐잖아요. 근데 빨갱이들 여기 습성 본성을 잘 아니까 뭐 그래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은 다 그냥 에이씨 갖고 가. 어차피 너희들 막 허투루 쓸 거니까 간섭은 안 할게. 그래가지고 그래 기껏 해가지고 그래 이제 개용을 했더니 문제가 막 발생을 하는데, 그 빨갱이 새끼들 이전 같으면 윤통을 물고 싶고 뜯어야 되는데 물고 싶고 뜯고를 안 하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빨갱이 새끼들이 빨리 뭐 그냥 조속히 끝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끝냈다 쳐보세요. 그걸로 또 뭐 뭐 말만 좀 무성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뭐 정쟁하고 막 하다가 대충 또 뭐 이 덮여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씨발 그러면 안 되지. 국민들이 다 알아야지, 개새끼들아. 얼마나 너희들이 이 유치를 하고 나서 준비를 안 했는지 봐야지, 개새끼들아. 그래가지고 그래. 아 지금 문재인 저 새끼 때문이라니까. 문재인 저 새끼가 준비를 다 했는데 씨발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빨갱이 새끼들 씨 발끈해가지고 야 너희는 씨발 준비 1년 3개월 동안 뭐 했냐고 씨. 아이고 하지마 새끼들아. 윤 지방시대 약속했지만 잼버리로 드러난 지자체 리스크 보세요. 제가 했던 말들이 이제 언론에서 자꾸 언급이 되잖아요. 좀 읽어볼까요? 하지만 최근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수차례 답답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다 내려줘도 사고가 나면 중앙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사태는 국민 세금 60%를 쓰고 있는 지자체 내부의 도덕적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잼버리 사태를 둘러싸고 전북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서다. 행사를 유치하고 주관한 건 전북도인데 이를 지원한 여가부 등 중앙정부의 책임론이 전가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지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 공무원이 잼버리 유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국민 헬스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쏟아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장에서 수습을 주도한 것도 중앙정부였다. 한덕수 총리가 직접 나서 총리 관사에 있던 비누까지 들고 와 잼물이 화장실을 채웠다. 화장실 불시 점검도 수차례 하며 변기도 직접 닦았다. 한 총리는 전북도 등 지자체가 공무원을 소집해 화장실 청소를 시키려 하자 전북도 내 건물 청소 용역을 맡은 업체에 당장 연락하라며 질책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장을 지키겠다던 전북도지사는 총리가 화장실 점검할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 리스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건 이번뿐이 아니다. 보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말했던 거 언론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쩌다 이렇게 사태가 흘러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금 대통령실 정부에서 이렇게 몰아온 거예요.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년 18년들아. 어? 아직도 이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아까 김용민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제가 어제 본 거 중에, 거기에 나오는 그 기집애가 무슨 이름이 송섬이든가? 뭐 그렇던데, 그래,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얼굴 좀 길쭉하게, 하여튼 좀, 지랄맞게 좀 그래요. 어제 태풍 올라온다고 하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키나와가 두 번이나 강타당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하는 말이 갑자기 아니 SNS를 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거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난 상황에서 뭐 마트나 이런 거 막 약탈하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매대가 탁 비고 아니 오키나와에 식료품점에 매대가 텅 비었더라고. 쉽게 말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보는 빨갱이 있는 놈들한테 그릇된 의식을 심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허구한 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하는 뭐 일본의 지금 이 태풍 때문에 식료품점이 다 약탈해가지고 물론 약탈해가지고 막겠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영화 보면 그 뭐 재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제를 깔죠. 그냥 식료품점이 매대가 텅 비었다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물건 사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놈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직접 약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전제를 딱 까는 거죠. 아니 외국 영화 보면 그 재난 상황에서 그막그뭐 지금 식료품점 이런 거 막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막 물건 가져가고 막 매대 텅기고 그러면 사람들 내리 일단 약탈이라는 게 딱 박히죠. 그래놓고 오키나와에 지금 식료품점에 매대가 다 비었다더라. 그럼 바로 딱 받아들일 때 오키나와 사람들이 지금 이 태풍 때문에 식료품점에 막 난입해가지고 막 약탈을 막 자행했나 보다. 이게 머리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글에 KBS, MBC 빨갱이 새끼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렇게 광신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제가 들으면서, 야, 진짜, 진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세뇌시키고, 이 광신도로 만드는구나. 그 일본은 반의 감정 조장을 하는구나. 그런 얘기만 1년 12달 365일 계속 들으면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결론은 뭡니까? 오늘 결론은 제가 제목으로도 말씀드리듯이 언론 기사도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로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다?
윤통이 다 기획한 거라고 이 씨바. 그러니까 뭐다? 우리나라는 지금 윤통 그 윤사단에 의해서 윤사단이라면 그 검찰에 있는 윤사단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각 대통령실 다 포함해서 윤사단에 의해서 지금 윤사단의 어떤 각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 씨바 새끼들아, 야 이 개딸 씨발년들아. 편안한만 보내시기 바랍니다.